반갑습니다. 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날이 장난 아니었죠. 예, 상당히 추웠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하는 건 수요일이거든요. 26일, 27일쯤 되는데 그 수요일 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 전날 저녁에는 비가 또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수직으로선 저기압, 수직 저기압이 한 차례 우리 한반도로 쓸고 지나갔습니다. 남쪽은 비가 내렸고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렸죠. 예, 눈이 내렸는데 보통 내년에는 11월 21일쯤 첫눈이 오거든요. 눈이 조금 늦었긴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니냐 현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나니냐는 페루, 중남미 쪽의 해수 온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무역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페루 쪽에 있는 중남미 쪽에 있는 그 해수들, 뜨거운 해수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무역풍을 타고 아시아 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옮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인도양 쪽, 아시아 쪽은 해수 온도가 높습니다. 바로 그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니냐가 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 게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 통계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추위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주심히 관찰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은 조금 날이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2차 한파가 한번 올해 올겨울 들어서 이번 주가 1차 한파였고요. 다음 주에 2차 한파가 한 번 더 몰아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한번 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소풍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김떠돌이 부릅니다. 코발트. 너의 무릎이
코발트. 코발트 이 김떨돌이라는 가수분이 좀 무명 가수인데요. 노래는 상당히 저는 잘 부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한 곡씩 꼭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발트라고 하는 이 노래를 소개를 했습니다. 노래가 코발트, 제목이 코발트. 코발트는 금속 이름이죠. 예, 금속 이름입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그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해가지고,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스 터빈이나 항공기 엔진의 터빈 날개, 그다음에 의료용 임플란트 등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쓰이고 있죠. 코발트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이빨도 지켜주네요, 그죠? 예, 그 코발트라는 노래를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10월 31일이 세계 도시의 날입니다. 세계 도시의 날. 도시를 우리가 왜 기후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특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보면 그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의 날 10월 31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11월 달인데 갑자기 한 달 전, 지금 11월 27일, 27, 28쯤 됐죠. 근데 갑자기 한 달 전 기념일을 들고 나왔다, 그죠? 왜냐하면 이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유럽은 우리 북이잖아요. 우리 한반도 비슷하게 남반구가 아니고 북반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 우리도 같은 겨울입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환경 활동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기념일을 하나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념일이 하루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기념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우리가 일상으로 어떻게 실천해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그런 기념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그날 10월 31일만 도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분리배출이라든지 자동차를 좀 적게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리배출 중에서 특히 도시광산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광산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시에서 무슨 금속을 캘까요? 약간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광산은 직접 땅에 묻혀 있는 바로 그런 금속들을 캐는 그 작업이죠. 근데 도시광산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난 같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이런 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들을 추출해내서 다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도시광산인데요. 그 도시광산에서 모아서 그것을 이제 자원의 재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있냐면 일반 광산의 금광석 1톤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은 3g입니다. 근데 우리 휴대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또 자주 또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휴대폰 1톤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은 200에서 400g입니다. 와, 엄청나다, 그죠? 한 100배 정도의 똑같은 1톤인데 자연광산에서 금을 캤을 때는 보다 휴대폰 1톤은 한 1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00배 정도의 더 많은 금을 채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속과 도시광산에 매장된 금을 보면요, 매장량 세계 1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약 6,0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도 도시광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도시광산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광산 한 군데서는 6,800톤의 금을 채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금 170g, 은 490g, 그 다음에 폐 휴대폰, 아까 말했죠. 폐 휴대폰은 둘 다 디지털 카메라도 1톤입니다. 폐 휴대폰도 1톤인데요. 금 400g, 그 다음에 은 2300g을 캐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한 대에 들어있는 금속 함유량은 금은 0.004g, 은이 0.2g, 팔리듐이 0.03g, 로듐이 0.002g, 구리 14g, 아까 우리 노래 들었던 코발트는 27.4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우리 자주 바꾸잖아요. 폐 컴퓨터를 15대면 금 한 톤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 그죠? 순도가 99.9%라고 합니다. 야, 우리가 오늘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시광산에 갖다 주면, 도시광산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남해군에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도시광산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도시의 날을, 세계 도시의 날을 기념해서 도시에도 광산이 있다, 도시광산이 있다 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주반에 날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도시광산이 있는데요. 도시광산이 가까운 데는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 하대동 쪽에 있네요. 주로 경상도 쪽은 많이 없네요. 포항 한 군데, 그 다음에 진주 정도고요. 서울 수도권에 한 3군데가 있고, 충청도 쪽에 한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한 2군데. 그러니까 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곳도 한번 방문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진주는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손잡고 도시광산에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산이라는 것이 땅에서만 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한 이 제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금속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행이 바뀐다든가, 안 그러면 더 많은 기능이 있는 휴대폰, 컴퓨터, TV 이런 거를 사고 싶은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자는 거, 억눌러서는 안 되는 거죠. 사고 싶을 때는 사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보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사야죠. 그럴 때는 사용했던 것은 반드시 도시광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 재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행동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되시면 도시광산에 한번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환희가 부릅니다. 나였더라면. 그 사람과 끄고 힘들 때마다 불쑥 찾아와 내게 소연하는 너, 많이 힘들다고 울먹거리며 그 사람 왜 그래 너는 내게 말했지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난 너의 그 사람이 미워. 사랑한다면 너를 아낀다면 너를 아프게 해서 안 되는 게 맞잖아. 그 사람이 나라면 그 사람이 나였더라면 항상 너를 행복하게 할 자신 있는데 누구보다 가까이 네 옆에 내가 있는데 너는 모르고 내 맘 모르고 내게 늦은 밤 넌 가끔 내게 전화를
있어서 고맙단 말을 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나의 맘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라면, 그 사람이 나였더라면 항상 너를 행복하게 할 자신 있는데, 누구보다 가까이 네 옆에 내가 있는데 너는 모르고 내 맘 모르고 내게 하소연을 해. 너 힘들고 슬퍼할 때마다 그런 너를 보는 내 맘도 더 아파지잖아. 그 사람과 헤어져 널 기다린 내가 있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말하고 싶은데 네가 부담될까봐 사랑한단 말 못하고, 네가 모르게 내 맘 모르게 나 혼자 하소연을 해. 나였더라면, 나였더라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산업화 이전 200년 전보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가 올랐다고 제가 매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몇 년 전입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1.54도,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이 200년 전보다, 산업화 이전보다 1.54도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1.5도. 우리가 마지막 그 인계점을 보고 있는 게 2도인데요. 2도입니다. 2도. 그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는 좀 우리가 깐깐하게 우리가 좀 더 깐깐하게 준비를 하자, 이런 뜻에서 1.5도를 제시했던 거고요. 정확한 과학적 수치는 2.0도입니다. 2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도가 지금 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추세가 온도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가 뭐 물론 북극의 빙하가 2030년, 그다음에 영구 동토층의 빙하가 2050년에 다 녹는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째 보면 더 빨리 이것이 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가파르게 온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개인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광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서 도시광산에 우리 폐가전,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시골은 대중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데, 그래도 운동 삼아 걸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거리가 좀 멀어도 운동 삼아 걸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자전거 도로는 아닌데 조금 사람들이 트레킹 할 수 있는, 트레킹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 왜냐면 너무 딱딱한 아스팔트를 걸으면 무릎 연골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걸을 수 있도록 조금 걷는 그런, 도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레탄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환경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의 건강도 중요한 거니까 그 친환경적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것도 깔아보는 거. 우리 뭐 남의 읍에도 깔 수 있고, 남의 읍 근처 정도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2번 살 거 1번 사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사는 겁니다. 뭔가를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그때 한 번 더 정말 이 제품이 나한테 필요한 제품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차리지 마시고, 그리고 있는 거는 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또 막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활동은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그 행동을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도시, 예, 세계 도시의 날. 그래서 세계 도시의 날은 유엔이 정했는데요. 2013년에 이게 정해졌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수도권에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로 따지면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 국민들은 특별하죠. 예, 우리는 10명 중에 1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데요. 특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도시는 물론 화려하고 여러 가지 편리 사항들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좀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오염된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 그다음 자동차 소리 등에 의한 소음 공해, 그다음에 환한 불빛들, 도시가 계속 밝잖아요, 그죠? 도시가 밤늦게까지 밝습니다. 환한 불을 켜죠. 그래서 환한 불빛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빌딩이 낮에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안 식죠. 밤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섬 효과를 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기는 엄청나게 도시가 사용하고 있죠.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화력 발전소가 있죠. 그다음에 삼천포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는 시골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냅니다. 송전탑을 건설해서 보내죠.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은 도시가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탄소세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그 재원으로 시골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빨리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탄소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세금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시골보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추산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고요. 2050년쯤 되면 약 68%가 도시에 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더욱더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온실가스, 특히 전기는 어디서 생산한다고요? 시골에서 생산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도시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탄소세를 매겨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자들, 그다음에 도시인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겠죠?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존박이 부릅니다. 꿈처럼. 아득해 희미해져만 가는 날들에 너만 없었던 것뿐인데 그것뿐인데 난 기억해 별다를 것 없었던 나날들에
날 춤을 추게 해. 바라보고 바라보다 하루가 또 지나가겠지. 끝나지 않을 꿈처럼. 사랑은 아직 어렵기만 하던 나였었는데 이대로만 함께할 날들만이 계속되기를 영원히 끝나지 않길. 너의 모습 너의 향기 너의 목소리로 온통 가득해. 날 춤을 추게 해. 바라보고 바라보다 하루가 또 지나가겠지. 끝나지 않을 꿈. 너의 모습 너의 향기 너의 목소리로 온통 가득해. 날 웃음 짓게 해. 바라보고 바라보다 하루가 또 지나가겠지. 끝나지 않을 꿈처럼.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탄소세에 도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무역 상황에 지금 현재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금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에 20% 이상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관세를 더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도입된다면 물론 기업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은 좀 더 경제적 활동이 좀 위축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미국의 문제도 미국과의 그 무역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기후 위기겠죠.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뭐 더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탄소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중에서 시빌 워라고 시빌 워 그러니까 시빌 도시의 전쟁 이런 뜻입니다. 워 전쟁이니까 시빌이 도시의 뜻이고 워가 전쟁이니까 영어로 하면 CIVIL 시빌 그다음에 WAR world 그래서 시빌 월 이래서 이거는 도시전 뭐 이런 뜻이죠. 도시에서 이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팀의 한 일원입니다.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1,000만 명 이상이 계속 봤던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두 편이 나는 이 어벤져스 팀들이 두 편으로 나눠집니다. 즉 왜냐하면 이 어벤져스에 있는 영웅들이잖아요. 영웅들이 이렇게 무조건 나쁜 놈들, 소위 말해서 나쁜 놈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싸웁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또 외계인과 싸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외계인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시에 있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여러 가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적당히 받자라는 그런 팀이 한 팀이 생기고요. 어벤져스 내에 그다음에 그건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자유롭게 우리가 규제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우리가 자유를 좀 하자,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팀이 어디서 싸울까요? 예, 도시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도시 완전 한복판은 아니고요. 공항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둘 싸움에 의해서 공항이 완전히 초박살이 나는 거죠. 도시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가 발생했을 때 주로 테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시골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는 파괴가 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우리가 당할 때 보면 주로 자연 그 자체보다는 인재에 의한 이 사고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골이 얼만큼 더 좋은지 시골로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인구를 분산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바로 이 세계 도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표도 있지만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시골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11월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을 언제 했냐면 2016년 4월 달에 했네요. 무려 867만 명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청취하고 계신 우리 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두드려 부수고 싸우고 이런 이렇게 스펙타클 한 이런 장면을 즐겼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보실 때는 한 번 더 보신다면 이 스펙타클한 그 싸움에 도시가 얼만큼 위험한지 도시가 얼만큼 파괴되는지 또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의 집중을 막아야 된다. 그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캡틴 아메리카는 유전자 조작을 했던 거거든요. 유전자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어떻습니까? 아이언맨은 기계죠.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유전자 조작이 싸우는 어째 보면 우리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식품들을 수입해 옵니다. 주로 미국이죠. 미국이 GMO, 영어로는 GMO라고 하죠. 이 유전자 조작 이 식품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데서 오는 이런 그 작물들은 주로 유전자 조작을 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콩입니다. 콩은 우리나라 그 유전자 조작한 콩의 30% 정도는 우리나라 토종콩의 유전자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콩을 가지고 가서 유전자 조작을 한 것이죠. 대두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직접 키운 그런 콩을 돈이 좀 비쌉니다. 조금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키운 콩을 콩이나 두부를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한 바로 캡틴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AI죠. 요즘 AI로 대표됩니다. AI가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챗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한번 돌 때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다양한 편리를 제공하죠. 그러나 그 편리에 따라서 더 많은 온실가스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GMO를 키울 때 엄청난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GMO 작물만 죽이지 않고
나머지 풀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그 어떤 농약의 내성이 강한 그런 것들을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파괴하죠.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AI는 기계는 또 기계를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면서 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이 두 영웅, 캡틴 유전자 조작 캡틴 아메리카, AI 기계 아이언맨, 이 두 팀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빌 워라고 하는 이 영화를 단순히 그냥 그런 측면만 보지 마시고 유전자 조작과 그 다음에 AI가 어떻게 우리 도시를 파괴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꼭 아이들하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새벽별. 지나간 이별은 그냥 지나가주면 좋겠어.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았으면 고되게 쌓일 감정이 두려워지는 나라서 두 눈을 감는다. 깊은 한숨 쉰다. 지금 너에게 후회되는 게 참 많은데 내가 받은 만큼만 그 정도만 너에게 줬다면 어디야 그리워서 네 이름 불러본다. 어디서 보고 싶어. 떠오른 저 새벽별을 보면서 그때 내가 너무 몰랐지. 떠날만해 그럴만해 이젠 다 아는데 넌 어디에. 주위를 둘러봤더니 모든 게 너와의 추억 생각이 많아져 기억 속에 잠겨.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자고 말할까. 내가 받은 만큼보다 더 많이 다 주고 싶은데 어디야 그리워서 네 이름 불러본다. 어디서 보고 싶어. 떠오른 저 새벽별을 보면서 그때 내가 너무 몰랐지. 떠날만해 그럴만해 이젠 다 아는데 넌 어디에. 많은 시간이 가도 역시 너뿐인 듯해. 얼마나 그리워야 내게로 다시 돌아올까. 귓가에 네 목소리 들리고 너의 얼굴을 더욱 뚜렷해지고 어쩌다 우리가 이별하게 됐을까. 언제쯤 돌아올까.
도시는 새벽별을 보기가 좀 힘들지요? 예, 우리 시골에서는 잘 보입니다. 도시에서 사시는 것보다 시골에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자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축복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한 괴담이 있습니다. 일본 괴담인데요. 일본 괴담입니다. 도쿄를 불바다로 만든 저주받은 기모노 후리소대의 저주라고 하는 요 괴담입니다. 물론 이건 도시의 문제점, 예, 도시의 문제점. 불이 났을 때, 물론 우리 시골도 산에 불이 나면 뭐 큰 불이 되지만 인명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도시에서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크죠. 그런 것처럼 도쿄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그런 괴담입니다. 이 괴담은 실화를 바탕으로 뭐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메이레키 대화제 1657년에 메이레키 대화제라고 뭐 아마 세계 3대 화제 중에 들어갈 겁니다. 동경의 칠화를 불태우고 무려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리고 일본은 목재 건물이 많았잖아요. 태풍이 많이 불고 이러니까.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엄청나게 불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는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나는 소위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일으켰죠. 그만큼 일본은 목재 건물이 많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힌 메이레키 대화제와 관련된 일본 괴담입니다. 17세기죠. 17세기. 왜냐하면 1657년이니까 17세기 일본 에도에 현모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주로 4차례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한 모령의 여인이 고통스럽게 죽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어 있는 시체를 데리고 가면장수 부부가 성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식을 치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치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장수 부부가 딸 몸 위에다가 화려한 후리소대 한 벌을 덮어줍니다. 후리소대는 기모노의 한 종류인데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예,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옷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 후리소대를 죽은 딸한테 덮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가격인데 주로 후리소대는 성인식이나 혼례를 올릴 때 입는 예복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근데 이걸 시체를 덮는 데 사용했으니까 승려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딸이 그만큼 많은 그게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묻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났을 때입니다. 또 하나의 시체가 들어왔어요. 거기도 모령의 아가씨죠. 근데 그 아가씨한테도 그 후리소대가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후리소대를 왜 기억하냐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이 성녀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아마 똑같은 후리소대일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만약에 그게 진짜 똑같은 후리소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땅에서 다시 이게 살아난 거잖아요, 그 옷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1년이 지났는데 또 같은 그 후리소대를 입은 시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의 시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거기 일하는 인부가 후리소대가 너무 비싸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훔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이 후리소대가 다시 온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하면서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3년째 이 후리소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서 그 인부도 깜짝 놀라서 성녀한테 이실 씻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녀는 가면장수의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경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면장수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딸 이름은 오키쿠인데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집안에 가다 두고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큰 축제가 있을 때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그때 이제 큰 축제가 있어서 오키쿠가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화려한 무늬의 보라색 예복을 입은 남자가 있더래요. 그 남자한테, 이 사내한테 오키쿠가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내가 입었던 보라색 무늬의 옷과 똑같은 옷감으로 후리소대를 이제 이 부부가 만들어줬죠. 왜냐하면 상상병이 걸려서 시름시름하니까 그 모습을 사내가 똑같은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사내도 알아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가면장수 부부가 그 옷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내는 남자 귀족들의 잠자리 수발을 드는 와카슈도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남자가 남자의 그 성수발을 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와카슈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죠? 예,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그러니까 결국은 오키쿠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죠. 그래서 오키쿠는 너무나 실망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후리소대, 비싼 후리소대를 시체에 덮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성녀는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이제 이 후리소대를 태워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후리소대가 타면서 하늘을 날아가, 하늘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하늘로 뜨면서 뜨는 그 모습에 바로 오키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무서워지죠. 예, 이 후리소대가 불붙은 후리소대가 도쿄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원인 물질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도시가 얼마큼요? 예, 도쿄의 7알이 불태워졌고 무려 10만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바로 메이레키 대화재 1657년에 일어났던 그 화재의 한 원인이라고도 이제 그와 관련한 괴담이죠. 원인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후리소대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면적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골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별도 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정을 적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아픔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지 알 수는 없겠죠. 온실가스가 더욱더 분출이 되고 지금 1.54라고 올랐다고 합니다. 더 오르면 정말 급격하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됩니다. 그래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고령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면역력이 없는 낮은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탄소세를 다시 한 번 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표가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지.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나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쳐진 너의 마음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다시 나에게 너라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을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질 못한 나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거 이것도 이해해줄래. 바보 같은 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안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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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